자, 이 문제가 외대보고 작년에 공통 질문 문제였어. 되게 난해한 문제야, 어떻게 보면. 되게 난해한 문제고,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게 되게 많아. 복합적으로 생각을 좀 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융합형 인재를 뽑아야 하는 학교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이 이런 문제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각각의 문제에 대한 키워드가 있어. 그 키워드를 하나를 정리를 좀 해줘야 돼. 첫 번째로 먼저 보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인간이 1000살까지 산다고 했어. 맞지? 자, 이 1000살이 의미하는 건 뭘까? 영생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과학기술을 말하래. 자, 과학기술이라는 건 사실 되게 종류가 많아. 맞지? 그 많은 과학기술 종류 중에서 이 인간이 1000살까지 살 수 있는 것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것. 오케이? 그게 뭘까? 의료기술이잖아. 아까 다 설명 다 들었었던 것들 있지? 자, 봐봐. 의료기술이야. 이거를 이제 의료기술이랑 연관을 시켜줘야 돼. 그리고 그 세 번째, 1000살까지 살 때 사회적 문제랑 개인적으로 부정적 영향, 이 두 가지에다 맺혀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도식화를 시켜보게 되면 첫 번째, 1번. 일단은 영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은 무엇을 발전시켰다? 의학기술을 발달시키게 돼. 맞지? 자, 근데 이 의학기술을 발달하려고 하게 되면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질까? 생각 뭐가 필요해지지? 과학기술 중에 하나. 맞지?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키워드는 현대산업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몇 차 산업이지? 4차 산업이잖아. 4차 산업혁명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키워드 하나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단계에서 이 의학기술이랑 이거 두 개를 병합을 시킬 수 있는 키워드여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아무래도 시사적 관점이라든가 그런 걸 좀 알고 있다라는 걸 표시를 낼 수 있기 때문이지. 하면 선생님은 여기다 나중에 3D 프린터를 담을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3D 프린터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병을 잡으러 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현대인 질병 암으로 잡자. 에이즈 보험은 없어도 암 보험은 있잖아. 그지, 인영아? 자, 그러면은 암으로 잡아서 들어갔는데 어쨌든 간에 암을 잡았다 치자. 이걸 잡아야만 어쨌든 간에 영생이 이루어지는 건 맞으니까. 그러면은 1000년 동안 평균 수명 1000년이 되게 되면은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 사회적 문제가 또 생겨. 자, 이 사회적 문제가 생기는데 이 사회적 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종속되어 있다? 개인적 문제에 종속이 되게 돼 있지. 왜냐면은 개인적 문제가 봐봐. 재권이 문제, 서영이 문제, 인영이 문제, 네 문제가 합쳐지면은 뭐가 되는 거야? 이 반 안에서의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니네 학교에서의 문제, 서중에서의 문제, 오중에서의 문제, 한라중에서의 문제를 합치게 되면은 제주 도내에 있는 중학교의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만약에 학교가 전부 다 묶어지고 전부 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있는 모든 중학교, 제주도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의 문제가 되게 되면은 제주도 중고등학교의 총체적 문제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고. 거기다가 이거를 조금 더 나아가지고 조금 더 많이 갖다 제주도민의 문제가 될 거고 제주도민은 대한민국 국민에 종속돼 있잖아. 대한민국의 문제가 또 되는 거야. 그게 하면은 개인적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이게 커지다 보면은 결국은 이게 뭐가 되는 거지?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지. 그지? 근데 그 상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보래.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그 일에 대한 해결책을 이야기하라는 것 자체가 좀 웃긴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만들어내야 되니까는 무슨 말이지? 앞에서 어떤 상황을 주어주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그 시나리오에 대해 가지고 문제점을 만들어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세요가 이 문제에서 지금 준 키라고. 그게 키워드야. 간단하게 생각해보자. 자, 우리 인간이 1000살까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과학기술이었어. 맞지?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역사책에 써있는 것들이 좀 있었어, 얘들아. 역사책에 써있는데 이 불로장생이잖아. 맞지? 불로장생은 자, 봐봐. 자, 일단은 이거를 먼저 좀 카피를 해가자. 자, 카피해서 간 다음에 자, 얘들아. 불로장생의 동의어가 뭐지? 영생. 맞지? 자, 불로장생에 대한 꿈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지? 진시황이지, 진시황. 진시황이
계속 집요하게 불로장생을 찾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뭐 먹고 죽었어? 수 먹다가 죽었어. 걔가 수는 왜 먹었게? 사람들이 지금 수 먹어 안 먹어? 절대 안 먹지. 근데 옛날에는 수은이 화장품이었어. 여자들 화장품. 왜냐면 그거 바르면 얼굴 하얘지거든. 잠깐. 근데 이거 중독되면 죽는 거 몰랐던 거야. 중금속 중독으로 죽는 거. 그러니까는 그게 뭔 말이지? 그 당시에 화학 기술이 그 수준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낮았다고 볼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되지? 그러니까 장수라는 게 뭐가 됐던 거야, 재건아? 장수는 뭐다? 장수는 인류의 꿈이었어. 그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는 18세기 후반에 우리가 이제 영국에서 뭐가 생겼지, 얘들아? 산업혁명이 생겼어. 18세기 후반에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뭐가 발달하기 시작했지? 비약적으로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동시에 의료기술이 발달하게 돼. 그지? 자, 의료기술이 발달했어. 의료기술 발달하면서 또 뭐가 생기지? 서영아? 의료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는 이게 뭘 연장시켰어? 인류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는 거지. 인류의 수명이 연장됐어. 그러다 보니까는 이 수명이 과연 어디까지 늘어날까? 맨 마지막에 나중엔 1000살까지 늘어날 것이다. 까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가정을 한 거야, 이렇게. 오케이?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문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지금 우리가 지금 체감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과학기술 발전 속도를 보자. 오케이? 자, 인영아, 과학기술 발전 속도를 보는 거야. 자,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해서 보게 되면 언젠간 우리 인간의 이 평균 수명이 1000살까지는 간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 그지?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런 어떤 혁신에 가까운 수명의 연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암을 정복을 해야 되는 거야. 맞지? 근데 이 암을 정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암을 정복하려면 의료기술이 발달하는데 거기서 가장 필요로 하는 핵심 사항이 뭐냐. 그러니까 암이라는 게 뭐냐 이 말이지. 암은 어떻게 보면은 그 종기래, 종기. 이 몸 안에 있는 종기 중에 하나래, 그게. 근데 그게 퍼지기 시작하면은 죽는 거예요. 근데 암을 어느 정도 잡았다라고 하긴 하는데 지금도 잡았어, 못 잡았어? 다는 못 잡았어. 일부분 잡은 거지. 그지?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폐암에 걸렸어.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폐암 걸렸다고 하면 죽잖아. 폐 잘라내야 되잖아. 맞지? 자, 그러면은 왜 잘라내지? 더 이상 전이가 되지 말라고. 잘라내는 거잖아. 지금은 우리가 흔히 수술이라고 부르는 게 몸 안에 있는 기관을 잘라내는 게 그거야. 근데 이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하냐. 자, 재권이 안에 있는 폐 사이즈하고 내 폐 사이즈하고 서영이 폐 사이즈랑 인형이 폐 사이즈가 똑같아, 틀려? 다 달라. 맞지? 다 다르다고. 사람마다 틀려. 엄마, 아빠하고 틀려. 나하고도 틀리고. 이 세상에 내 폐하고 똑같은 사이즈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대. 지문처럼. 그럼 폐 사이즈가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지? 하면은 몸에 있는 폐를 어떻게 내시경 타고 들어가든가 뭐 CT로 찍든가 뭐 하여튼 뭔가 기술이 발달하겠지? 그래도 어떤 발달로 인해 가지고 몸 안에 있는 장기 사이즈를 정확하게 재버리는 거야. 탁! 재. 그 다음에 그거를 모형화로 딱 만들어내. 그 다음에 지금은 3D 프린터에다가 우리가 뭐가 들어가지? 플라스틱만 들어간단 말이야, 만약에. 플라스틱이 안 들어가고 만약에 인간의 세포 조직이 그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폐세포 조직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그걸 조립 딱 하는 순간 뭐가 나와? 똑같은 폐가 나오는 거야. 맞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째가지고 그냥 넣어가지고 장착 딱 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럼 그 장착은 누가 해? 사람이 할까? 아니지. 그것도 로봇가 하겠지. 그래서 우리 요새 의료기술 중에 뭐가 발달하고 있어? 다빈치 수술이라고 하잖아. 로봇 수술, 초정밀 수술. 사람이 수술하는 것보다 로봇이 수술하는 게 성공 확률 높을까 낮을까? 훨씬 높대. 왜? 로봇은 뭘 안 하니까? 실수를 안 하니까. 그지?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암은 통제가 될까 안 될까? 암은 통제가 될 거야. 어느 타이밍이 되면. 그지? 하면은 완벽한 치료가 가능해진다고 하면은 암은 결국은 이걸 잡는 순간 이게 뭐가 되는 거지? 수명 연장의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뭐가 될까? 이
자, 일단 암까지 정리해봐봐. 암까지 빨리 정리. 이 암까지 정리가 끝났으면 이 최근 산업 발달이 방향이 지금 혁신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건 맞지? 맞지? 자, 혁신적으로 바뀌고 있어. 근데 이 3D 프린터가 암 치료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냈어. 가정을 한 거야, 그렇게. 그러면은 사람을 몸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장기라든가 신체 규모라든가 뭐 모든 게 다 틀려. 그걸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모형화 따닥따닥 해가지고 쫙 만들어서 이 의료 분야에 응용을 시키는 거지. 그러면은 그렇게 기술의 활용도를 점점 넓히다 보면은 나중에는 인류 생명의 연장의 장이 되는 게 바로 이 3D 프린터라는 게 어느 순간이 되면은 밝혀질 수도 있는 거라고. 그지? 그 다음에 이 100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앞두고 있다고 했어. 맞지? 100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이미 사실 어느 정도 수명 연장에 따른 인구의 고령화가 불러올 어떤 문제점들을 우리가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 그러면은, 자, 봐봐. 인간이 1000살까지 산다 치자.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 첫 번째. 고령화 문제가 무조건 생기겠지. 맞지? 그러면은, 각종 사회 문제가 또 생긴다고, 고령화 때문에. 그지?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지? 지나친 연령 격차로 인해가지고 일이 또 벌어질 거야. 맞지? 왜냐면 1000살짜리하고 100살짜리하고 둘이 붙을 거 아니야, 또. 그지? 그러면은 또 어떤 일이 생겨? 사회에 분열과 혼란이 심화될 거고, 그것 때문에. 그지? 그러면은 왜 분열과 혼란이 생기지? 생각과 정서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이겠지, 당연히. 1000살짜리가 공감하는 거하고 100살짜리가 공감하는 게 사안이 똑같겠어? 당연히? 사안 자체가 달라지니까. 그지? 그러면 그 다음 뭐가 생겨? 이런 일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게 종종 관찰이 돼, 안 돼? 관찰되고 있지. 어디서 벌어져? 정치판! 투표율 보면 알 거 아니야. 20대, 30대가 찍는 후보 선수 그 당하고 5, 60대 선수들이 찍는 당하고 같아 틀려. 전혀 달라. 왜? 20, 30대는 보통 어딜 많이 찍어내? 진보 진영을 많이 찍어. 그리고 5, 60대는 보수 쪽을 많이 찍는다고. 맞지? 그거는 이미 다 통계로 다 나와 있는 내용이야. 내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물론, 몇몇 사람, 20, 30대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걸 찍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그 많이 찍히는 쪽이 그런 쪽이라는 이 말이지. 그러면은, 20, 30대가 찍는 표하고 5, 60대가 찍는 표하고 두 개가 지금 선거판에서 뭘 벌어지고 있는 거야? 세대차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다고, 그게. 맞지? 그러면 왜 그런 갈등이 일어날까? 대한민국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자 이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5, 60대 사람들은 어느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이지? 옛날에 군부 독재 시절을 살던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대통령이 누구였느냐? 박정희. 맞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전까지 전부 다 군인이었어. 군 출신. 그래서 한동안은 육군사관학교를 가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했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사실이야. 오케이? 자, 근데 그런 밑에서 살면서 그 당시에는 경제적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저성장이었어, 고성장이었어. 고성장 국가였다고. 그 당시는. 고성장 국가다 보니까 이 고성장 국가에서는 뭐가 많이 필요해? 일자리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지? 거기다가 또 뭐가 있었어? 한국전쟁 이후에 어떤 세대가 있었지? 베이비붐. 이런 얘기 들어봤니? 베이비붐 세대 얘기? 지금 인구 절벽이야.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하기 시작했거든. 작년인가 재작년부터인가 그게 베이비붐 해가지고 지금 인구 절벽 해가지고 막 떨어지고 있거든. 니네 때는 학생 숫자가 40만 밖에 안 돼. 옛날에 학력고사 볼 때 90만, 100만이었어. 점점 내려가고 있다고. 학생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 지금. 그게 뭔 말이지? 인구가 줄고 있다. 인구가 줄는 걸까? 아니면은, 고령화가 되는 걸까? 고령화가 되고 있다는 소리야. 인구가 줄어드는 게 아니야, 그게 단순히. 봐봐. 인구가 줄어든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 죽는 사람보다 태어나는 사람 숫자가 적다라는 소리거든? 근데 그게 아니잖아. 계속 살아있잖아. 근데 애는 적게 태어나는 거잖아. 그지?
이 사람 내가 언젠간 죽으면 앞으로 한 4, 50년 후에는 인구 절벽이 정말 인구 수가 줄어들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저출산이라고. 무슨 말이지? 즉 우리나라에 나중에 생산력을 줄 수 있는 그런 활동적인 인구 수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은 이게 그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가 이 고성장 국가에 살고 있었던 당시에는 우리의 모든 전 국민의 포인트가 어디에 맞냐면 의식주에밖에 맞을 수가 없어. 왜? 당장 밥을 굶거든. 맞지? 포인트가 어디에 맞는다? 의식주에밖에 맞출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경제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의식주에 맞았던 거야. 근데 지금 20대, 30대는 어떤 거야? 20대, 30대는 문민정부라는 걸 경험했었어, 우리가. 얘들아, 자, 봐봐. 문민정부라는 게 있었어. 문민정부라는 거를 경험했던 우리 세대, 20대, 30대들은 M4 세대라는 말을 해버려요, 또 요새는. M4 세대가 뭔지 아니? 많은 것을 포기하는 세대라고 얘기해. 이게 무슨 말이냐? 포기하는 종류가 많아. 첫 번째, 어떤 종류? 결혼도 포기. 두 번째, 뭐 포기? 연애도 안 돼. 결혼도 안 돼. 출산도 안 돼. 혼자 살아야 돼. 그래서 요새 나오는 신조어 또 뭐냐? 혼밥, 혼술, 편맥. 이 말이 되냐? 편맥이 무슨 말인지 알아? 편의점 앞에서 혼자서 맥주 먹는다는 소리야. 혼밥이 무슨 말인지 아나? 혼자서 밥 먹는 사람. 실감이 안 나지? 그런 사람 많아. 요새는. 진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이 밥은 굶어, 안 굶어? 밥은 안 굶어, 요새는. 옛날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지금 고민하는 차원이 같다, 다르다? 전혀 달라. 근데 20, 30대에는 이 장기적인 저성장이 낳은 또 다른 어려움이 바로 이런 부분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는 20, 30대 세대에 지금 우리가 지금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은 공감을 할까 못할까? 기성세대들은 공감을 못하지. 왜 못해? 그 사람들은 의식주의 포인트를 맞췄던 사람들이고 우리는 의식주의 포인트를 맞춰 안 맞춰? 우리는 의식주의 포인트를 안 맞춘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같은 세대의 사람, 같은 시절, 같은 세대를 지금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연도에 같은 시간에 살고는 있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체계, 이 사고의 체계와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의 체계와 생각하는 방식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어. 왜? 고민했던 게 전혀 다르거든. 지금. 그러니까는 확연하게 연령대별 정치적 성향이라는 게 당연히 그래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는 연령대가 다변화되면서 이게 지금 뭐 100년 차이도 아니야. 20년, 30년밖에 차이 안 나는데도 이만큼 벌어지고 있어. 그러면 1000년 차이가 벌어졌다 치자. 그럼 어떻게 될까? 난리 날걸? 그룹이 어떻게 나눌지도 몰라, 나중에는. 그리고 또 뭐가 생겨? 또 뭐가 모자라죠? 그러니까 또 이게 연령이 다변화되니까는 이 인식에 대한 그 스펙트럼 자체가 넓게 나타나 버려. 맞지? 스펙트럼이 넓게 가니까 그 동시대에 살지만 가치관을 공유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져. 그러면은 인간의 수명이 연장이 되는 것이 과연 축복일까? 그건 또 축복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어. 그런 사회적 문제가 많이 생기다 보면. 그래서 옛날에 어떤 소설가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인간에게 있어 죽음은 재앙이 아니고 축복이다. 왜지? 봐봐. 내가 죽어야 내 자리에 누군가가 나 대신에 일을 할 사람이 생길 거야. 그지? 내가 계속 그 일을 해버리면 내 밑으로는 그런 사람이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기성세대들이 물러나 줘야 밑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그 공식이 요새 깨지고 있어. 뭐 때문에? 인공지능 때문에, 기계 때문에. 옛날에는 사람이 하던 일을 이제 누가 해? 기계가 해버린다고 또 이제. 그러면서 구조조정이라는 걸 벌리기 시작했어. 그지? 그러면은 옛날에 살던 분들은 뭐 50년대에 사시던 분들, 60년대 사시던 분들은 구조조정이라는 개념이 머리에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 당시에는 구조조정을 할 이유가 없었거든.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회사도 없었고. 왜? 고성장이었으니까.
저성장 국가에서는 당연히 구조 조정이 나타날 거고 세대 교체라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추세는 결국은 그 개인의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다 준다고. 이런 게 뭘 가져다 준다?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다 줘. 그리고 이 가족 수가 어떻게 될까 나중에 무분별하게 늘어나기 시작할 거야. 왜? 사람이 안 죽으니까. 그지? 자 그러면은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중에 한 분이 나 옛날에 세종대왕하고 친구였는데 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어. 1000년이면은 그 정도 차이 나잖아. 조선왕조 몇 년? 500년? 그렇지. 고려 몇 년? 둘 다 500 병신아. 둘 다 500? 자, 두 개 합치면 1000년이야. 맞지? 그러면은 고려 1대 왕하고 이성계하고 둘이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생긴다고. 맞지? 자, 그러면은 조선 1대하고 지금 우리하고 이성계하고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못 만날까? 그 1000년쯤 되면 만나는 거야. 그러면 이성계 아저씨하고 우리하고 말 통할까? 그 아저씨는 위화도에서 갑자기 말머리 돌려가지고 내가 옛날에 건국한 사람이야 이 새끼야 이렇게 나올 건데? 맞잖아. 그 역사책에서 배우던 내용이 우리 할아버지가 살았었던 실화가 우리 할아버지한테 직접 듣게 된다고.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생길까? 역사가 바뀌어. 맞지? 너는 다행인 줄 알아야 돼. 앞으로 1000년 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역사도 걔넨 배워야 돼. 걔넨 재앙이야. 책 한 권 더 외워야 돼, 그러면. 맞지? 빨리 태어나는 게 다행인 줄 알아, 임마. 그러니까. 정체성의 혼란이 오게 될 거고. 그러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많은 선진국들이 이미 노후 대비랑 관련된 어떤 문제들을 경험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대비를 계속 해주고 있어. 맞지? 그럼 어떻게 될까? 결국 이것도 또 뭐가 돼? 사회적 이슈로 또 한 번쯤 부각이 될 거라고. 맞지? 사회적 이슈로 부각이 될 거고 또 뭐 길어진 노후 생활 때문에 뭐가 생겨? 개개인이 노후 대비에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또 쏟아야 되는 또 그런 일이 또 벌어질 거라고. 예를 들어서 1000년 동안 다 같이 산다고 하게 되면은 지구상에 남아나는 자원이 남아날까 안 남아날까? 또 자원도 안 남아날 거 그 정도 되면 하루에 먹는 쌀 양이 지금 죽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밥 먹는다고 생각해봐. 조선시대 사람부터 다 깨어나가지고 다 같이 밥 먹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어떻게 될까? 넌 뭐부터 해야 돼? 식당부터 차려야지 빨리. 맞지? 생필품부터 빨리 만들어야 되고 맞지? 그러면은 자원이 모자라면 어떤 일이 생겨? 역사적으로 자원이 모자라면 항상 전쟁이 났었어. 인구가 늘어나니까는 전쟁이 났었어. 진짜라니까? 인구가 급증하던 시절에는 항상 전쟁이 있었어. 옛날에 십자군 전쟁 났을 때도 그랬었고 하여튼 좀 세계대전 날 때쯤 되면은 꼭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였어 그때가. 왜? 결국은 뭐 때문에 싸웠다? 자원 때문에 싸운 경우가 워낙 많아.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뭐가 필요하지? 사회적 갈등을 먼저 줄여야겠지. 그지?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노력이 어떻게 선행이 되어야 돼.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어떤 사회적 보장 제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인영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돼. 그걸 해결해 주려면. 그래서 개인이 겪는 이런 정체성 혼란 문제와 이게 심화돼가지고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노인에 대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해결해 줘야 돼. 그러면은 뭐가 더 중요해질까? 수명이 1000살이 되는 어떤 미래 사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뭐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정치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정치가. 사회적 이해관계를 계속 조정을 해줘야 될 거고. 맞지? 그리고 그 깨어져 버린 그 도자기를 봉합하는 이런 느낌이 나타나게 되려면 그러면서 이제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어떤 사회를 이끌기 위해서는 세대 교체로 부재되어 있는 어떤 세대 간 격차를 좁히고 그런 일을 벌리려면은 어쨌든 간에 위에 있는 기성세대와 현실 세대 두 팀의 암묵적 노력이 필요로 하다고. 근데 결국은 그 암묵적 노력을 하면서 이 사회보장제도라든가 그런 거를 잘 만들 수 있는 거는 개인이 아니야.
그건 개인이 아니야. 그건 누가 만들어야 돼? 정치인들이 만드는 거라고. 그러니까는 뭐가 더 중요해져? 서민을 생각하는 정치가 더 중요해질 거야. 그러겠지? 또 뭐가 생기지? 또 노령 기간에 이 고령 인구가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떤 사회적 여건도 많이 만들어내야 될 거고, 맞지?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면 누가 해결해야 돼? 국가와 개인이 서로 잘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빨리빨리 해결을 잘 해줘야 된다. 이게 핵심이 될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대략 내용이 이 정도 내용이야, 이게. 그러면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누가 해결 방법은 뭐다? 화합. 이거 화합이지, 새끼야. 그냥 해결 방안은 화합이야. 화합. 화합. 맞지? 네. 인영아. 사회적, 개인적 문제는 뭐다? 개인적 문제가 커지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고. 불로장생 한판 하려고 하다가 의학기술이 발달하니까는 의학기술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3D 프린터라든가 4차 산업혁명이 생겼고 4차 산업혁명이 암을 때려잡으면서 사람들의 질병을 해결해 줬을 거고 그게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퍼져가는 문제인 사회적 문제 많은 사람이 동시에 살 수 있게 만들어버리니까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긴 거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화합밖에 없다. 이렇게 가는 거지. 단순하게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자, 일단 요거 문제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빨리 이제 글을 빨리 쓰도록 하자.